제보가 있는 곳에 무조건 간다, 무간다 박현우입니다. 네, 제보와 이슈의 현장을 저희 기획 취재팀이 직접 찾는 무간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인데요. 박 기자, 무간다 첫 번째 현장 어딘가요? 국민 쇼핑 앱에서 국민 분노 유발 앱으로 전락한 쿠팡 관련 제보가 보도국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대전의 한 이용객이 직접 겪은 사례인데요. 우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배송하는 그 사진을 눌러봤는데 그 신체 예뻐 부분이 되어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려가지고. 이 사람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뭐 이용을 했는지 어디 유출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반신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찍혔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통상 배달 인증샷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문 앞에 물건이나 음식이 놓여 있는 이런 형태의 사진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간간히 음식을 가지러 너무 빨리 나간 나머지 인증샷에 주문자의 모습이 찍혀 웃음을 자아내는 밈도 온라인상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경우에는 배달기사가 인증샷을 찍는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그 인증샷의 앵글 안에 제보자의 신체 일부가 찍히는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같은 사진이 발견이 된 거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제보자가 있는 대전으로 무조건 가봤습니다. 딱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오시더니 잠깐만 내려놔 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다시 휴지 놓고 제가 슬립에 원피스만 입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사진 찍으실 때 잠깐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건물 공동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힌 소리가 나길래 휴지를 갖고서는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인증샷에 고객의 모습이 담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반신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었다면 문제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쿠팡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래서 쿠팡으로도 무조건 가봤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해당 배달 기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주의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기사는 지난달 22일 쿠팡을 퇴사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반신 인증샷 경위에 대해선 물품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신체 일부가 포함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 등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배달 완료 사진은 기사의 촬영 기기에 저장되지 않고 주문자 외에 외부에도 공개되지 않으며 삭제 조치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이번 유출 파문과 맞물려 제보자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네, 사진도 유출이 됐고 쿠팡에 근무하고 직원들도 다 보일 수 있게끔 올려놓고서는 시간 되면 계속 해외 사이트 같은데 구글 이런 데 들어가서 똑같은 사진 있나 없나 다 찾아보고. 제보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배송기사들이 개인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듯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계정으로 쿠팡을 로그인해가지고 면도 크림이랑 면도 날을 주문을 했어요. 저한테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저 전화를 받았더니 제 이름을 말하면서 어제 그 면도기랑 주문하신 거 제가 집 앞에 놨는데 못 받으셨어요. 남자친구가 주문을 제 이름으로 하고 주소만 여자친구네 집으로 한 건데 어떻게 여자친구 번호 알고서 전화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돼서 행설수설하더니. 쿠팡 측은 우선 인증샷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보자분에게 5만 원 상당의 쿠팡 캐시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상황인데 제보자는 거절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분 주문 건이 이 제보자분에게 연락이 온 건과 관련해서는 배송 기사들은 안심 번호로만 연락이 가능하고 그리고 인증샷 건과 이 남자친구 주문 건의 배송 기사는 서로 같은 인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두 번째 현장도 배달 기사와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키워드를 먼저 뽑아봤는데 치킨과 분비물로 뽑아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신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 키워드만 봐서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현장에서도 저희가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다시 오시죠. 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무슨 일이 난 것 같긴 한데 말씀 주신 그 키워드 치킨과 분비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달 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배달 기사가 치킨 배달을 완료하고서 이렇게 야무지게 인증샷까지 찍고 1층으로 다시 내려오는데요. 자, 이 다음 장면, 자, 앵커님 촉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아파트 주민분들 이분들이랑 아주 잠깐 마주쳤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정답입니다. 약간 각본의 티가 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탄 부부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 사건 얘기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인천으로 무조건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TV에서 아는 예. 제보 주신 내용 확인하러 왔다. 예. 우선은 제가 와이프랑 일 끝나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1층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서로 나오는 상황에 나오시는 분이 제 와이프 얼굴 보고 기침을 하니까 와이프가 저 사람 왜 그러고 올라갔는데 왜 그래?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고 제가 씻으려고 하는 와중에 와이프하고 딸이 아빠 누가 밖에서 막 쾅쾅거리면서 욕해. 그래서 저는 그냥 급하게 그냥 옷 벗은 거 다시 그냥 입은 다음에 나가보니까 소화기 바닥에 널려져 있었고 거기 침 뱉어 있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배달 기사가 기침을 주민을 향해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쾌감을 드러내니까 배달 기사가 보복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다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1층으로 내려온 뒤에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는 듯 하던 배달 기사가 이렇게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후 행동에서 조금 소름이 돋았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위쪽을 쳐다봅니다. 이 부부가 몇 층으로 올라갔나 이거를 확인한 건데요. 그런데 네. 공교롭게 자신이 조금 전 배달했던 층과 같은 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달시킨 집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옆집으로 가서 보복성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호다닥 이렇게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와서 아파트를 빠져나갔는데요. 예. 그런데 뜻밖의 상황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비상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경비 아저씨가 치워주셨고 저희도 그냥 겁나가지고 그냥 비상구를 혹시라도 그 사람이 올까봐 열어봤는데 있더라고요. 구석탱이에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거는 근데 CCTV를 확인하면 바로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건 당시에는 CCTV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섰고 사건 발생 4, 5일 만에 이 배달기사의 신원을 특정했고 검거해서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배달기사는 피해자 집 앞 난동에 대해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배달 기사에 대한 범죄 혐의는 어떤 것들이 적용됐나요? 자,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집 앞에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소화기를 던지는 행동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예. 또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기침을 한 행위에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폭행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달 1일에 발생했는데 경찰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동네 안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의 뒤통수에 배달기사가 침을 뱉는
이른바 침테러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배달 기사의 복장과 타고 다니는 스쿠터까지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 동일 인물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예, 그 두 인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양쪽에 놓고 보니까 뭐 옷차림도 그렇고 스쿠터도 상당히 유사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경찰도 바로 그 지점에 주목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또 두 사건 용의자 모두 예. 분노 조절 장애성 성향을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일반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도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 배달 기사는 왜 이런 행동을 했답니까? 배달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배달 기사의 다른 범죄, 여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며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두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두 사건 취재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 이 두 기사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다방면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접촉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두 기사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TV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두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저희가 또 무조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속 취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무간다 여기까지입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